벌써 4월이 시작됐네요. 여러분들 그냥 이렇게 출근하다 보면은 이제 벚꽃이 막 피려고 그리고 목련이 피고 개나리, 진달래 피고 이렇게 변화를 가져오는 것을 느낄 것입니다. 빌 게이츠가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가난하게 태어난 것은 당신 잘못이 아니다. 그러나 죽을 때 가난하게 죽은 것은 당신 잘못이다라는 얘기를 했습니다. 가난이라는 거는 뭐 이렇게 재물이 많아서 가난한 거, 재물이 없어서 가난한 거 있지만 내 머릿속에 또 마음속에 비어있는 것도 가난한 거죠. 내 머릿속에 가득 차고 내 가슴이 뜨겁고 또 뭐 때로는 재물도 충전하고 수 있죠. 우리가 굉장히 변화를 두려워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뭐 두려움들은 다 있죠. 무슨 일을 하려면 이거 과연 될 것인가? 가능한가? 뭐 이렇게 하다 보면 안주해버리세요. 변화를 하지 않아요. 결국은 그런 안주한다는 얘기는 아무리 느린 걸음으로 휠체어를 타고 가도 두려워서 가지 않는 사람보다는 휠체어 타고 가는 사람이 빠르다는 거예요. 그것처럼 우리는 부족하지만은 끊임없이 변화를 해야 된다고 해요. 제가 로타리의 이제 창립자인 폴리스라는 사람이 그분이 끊임없이 변화를 해야 된다고 강조를 합니다. 모든 사람들은 다 변화를 강조하고 있는데 우리 변화에 대한 두려움이 굉장히 갖고 있죠. 기업도 마찬가지고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생각도 마찬가지일 거라고 봐요. 어떤 일을 함에 있어서 과연 그대로 할 것인지 꼭 그렇게만 해야 되나? 이렇게 좀 바꾸면 안 될까? 이런 변화를 시도하는 거하고 계속 다람쥐 쳇바퀴 돌듯이 했던 거하고는 천지 차이가 있을 것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너무 많은 변화를 자기가 감당하지 못할 변화를 가져오는 것도 문제가 있겠지만 앞을 내다볼 수 있는 예지 능력, 앞을 내다볼 수 있는 그런 걸 가지고 변화를 가져오려면 그 분야에 대해서 최선을 다하면서 변화를 가져올 거라고 가지고 있습니다. 환경산업이 지금 제가 97년도부터 환경 쪽에 일을 했으니까 그때는 여러분들한테 유치하겠지만 검은 연기, 매연 잡는 기계, 원심력을 잡는 기계부터 시작해서 그 다음에 필터를 통한 분진을 처리하고 가스하고 분진을 같이 처리하고 지금은 어떤 각종 가스, 폐수 처리 이런 여러 가지 여건들의 변화를 가지고 있습니다. 대한민국도 변화를 가져와가지고 지금 여러분들 살고 있는 이 시대에 전 세계에서 10위권 안에 살 수 있다는 거에 대해서는 잘 못 느낄 거예요. 왜 이렇게 힘들지? 왜 이렇게 물가는 비싸고 구별은 작고 이렇게 삶이 퍽퍽하지? 여러분들 굉장히 그런 것에 대해서 갈등도 생길 겁니다. 지금 필리핀의 대졸 월급이 한 얼마나 될까요? 필리핀의 대졸 월급이 약 40만 원 정도예요. 중국 많이 올랐어요. 중국 한 70만 원 정도. 베트남도 많이 올랐어요. 한 70만 원 정도. 근데 식당에서 일하는 분들은 약 40만 원 정도. 이렇게 받고 있어요. 우리는 대졸 졸업하면 거의 300만 원 될까요? 300만 원 아니고 저 한 200만 원밖에 안 받는데 물론 그럴 수도 있죠. 돈 떼고 세금 떼고 세금을 많이 떼다 보니까 그런 부분이 생기고 있어요. 여러분 정치하는 분도 요즘 선거철이라고 막 정치를 하고 하는데 옛날에 저희 어렸을 때 정치하는 사람들은 막걸리 사주고 고무신 사주고 그래서 당선됐다고 해서 막 떠들어댔어요. 여러분 그런 얘기 들어봤죠? 이렇게 선거 때 되면 밥도 사고 그래서 이제 금지 선거에 이제 그런 걸 못하게 이제 했죠. 밥 사주고 못 사주고. 근데 그 밥, 막걸리 사주고 밥 사주고 신발 고무신 사주고 이런 것들은
자기 돈을 주고 사준 거예요. 내가 갖고 있는 돈을 가지고 그 돈 가지고 사주는데 지금 정치인들은 국민 1인당 25만 원씩 주겠다. 멋있잖아요. 뭐 준다는데 뭐. 남미, 아르헨티나나 뭐 이런 곳에 있어서 우리 엄마 찾아 산말리라는 곳이 이탈리아가 굉장히 유럽 잘 살았는데 남미가 석유가 나오고 남미가 워낙 잘 사니까 그 엄마를 찾아서 이탈리아에서 아르헨티나까지 가는 긴 여정을 소설을 쓴 거예요. 식모로 엄마가 거기 살고 갑니다. 그래서 식모로 돈 벌기 위해서 가는 엄마를 찾아서 간 그런 그 정도 남미가 잘 살아요. 남미가 퍼주다 보니까 지금은 뭐 쌀 좀 살려고 그러면 돈을 한 보따리 들고 가야 할수 있는 정도 됐어요. 간단한 비근한 예로 얼마 전 저하고 친한 시장님이지만 윤한섭 시장이 또 그때 코로나 때 10만 원씩 다 받았을 거예요. 여기 있는 분도 10만 원씩 받았잖아요. 10만 원씩 받았는데 10만 원 어디서 썼지? 큰 적도 없을 거예요. 그런데 안산이 70만인 거예요. 70만이고 10만 원씩 주면요. 그게 얼마냐면 700억이에요. 700억을 갖고 풀었어요. 근데 흔적도 없어요. 근데 25만 원씩 준다? 흔적도 없이 쓸 거예요. 저녁이나 여행 아마 제주도 여행 경비나 나올까? 그런데 빚이 우리나라가 500조에서 지금 1200조 가까이 돼요. 700조의 빚이 있는데 이건 누가 갚아야 돼요? 여러분들이 갚아야 돼요. 퍼준다고 공짜는 양념도 먹는 거예요. 가장 중요한 팩트가 뭐냐면 아까 말한 안산시의 700억을 매주 우리가 한 1년에 몇 주죠? 54주인가요? 1년 54주죠? 1년에 54주에 매주 일주일에 한 번씩 한 달도 아니고 일주일에 한 번씩 여러분들의 아이디어를 공모해가지고 여러분들의 있는 누구라도 1억씩 주는 거예요. 괜찮아요. 근데 심사위원들은 저 같은 기업인들이나 투자자들을 세우는 거예요. 아이디어를 냈어요. 핸드폰을 왜 들고 다녀야 돼? 좀 예를 들면 어떤 여러 가지가 있겠죠. 여러분들 생각했던 아이디어나 이런 것들. 요즘 한경이 청소기인가 스팀 청소기인가 별거 아니잖아요. 스팀 다리미 같은 거 밑에 천가를 하는 스팀 다리미잖아요. 근데 어마어마한 대박을 터뜨리죠. 그런 것을 아이디어를 주는 거예요. 그럼 1억 줘요. 근데 그 1억을 너 1억 그렇지 줬는데 너 1억 투자해. 너 1억의 가치를 10억으로 칠게. 그리고 여기 있는 사람들 10명의 심사위원들이 다 1억씩 투자해서 10억 투자해서 20억 가지고 회사 하나 만들죠. 20억 가지고 회사 하나 만들어가지고 그 아이디어 가지고 물건을 만들어서 1년에 1억도 벌 수 있고 2억도 벌 수 있어요. 벌 수 있잖아요. 그 버는 걸 세금을 내고 그거 벌려면 공장도 있어야 되고 또 공장 필요하지? 야 우리 공장 비어있는 데 있어. 우리 인바이오텍 저 삼촌 비어있으니까 이거 그냥 무료주택 여기 사자. 바로 액션 취할 수도 있어요. 돈을 어떻게 돼? 직원 채용해야 되죠? 사람 늘어나죠? 월급 줘야 되죠? 그럼 뭐예요? 세금 내죠? 기업이 만들었으니까 법인세 22%에다가 지방세 2%, 13% 세금 내죠?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1억을 투자해놓고 1억 이상의 수익을 낼 수 있는 거예요. 근데 56주인데 매주에 1억씩 준다는데 아마 안산에 몰려들 거예요. 56주잖아요. 56밖에 안 들어가요. 10년을 줄 수 있어요. 매일 아이디어 하나씩 해가지고 매일 1억씩 준다 하더라도 365억밖에 안 돼요. 365억이 작은 돈이 아니에요. 어마어마하게 큰 돈이에요. 근데 그 10만 원씩 나눠줘서 싹 돌아줘. 그리고 거기 넘어가서 표를 찍어준다. 포퓰리즘에 참 자기 돈 아니라고 쓸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 참 안타깝다라는 얘기를 해주죠. 물론 이게 약간 정치적으로 얘기하는 것 같지만 그런 부분들에 이야기가 아니라 지금까지 환경설비한테 지금 여러분들이 쓰고 있는 그런 지금 측정 장비에 있는 것들은 저는 보지도 못했고 다룰지도 몰라요. 저희 때는 겨우 한다는 게 소음 측정기, 그 다음에 피터만 가지고 압력계 가지고 속도 재고, 그 다음에 아까 껌냉 잡는 거 흔히했잖아요. 여가지 가지고 힐탄 해가지고 껌냉 무게가 얼마인지 이 정도의
환경에서 그냥 네모지게 딱 만들어가지고 폐수 처리기 설치하는데 까만 물 들어가서 까만 물 나와도 어유 참 투자해서 훌륭한 기계 놓으셨습니다 이렇게 얘기할 정도로 왜 그런 때부터 시작했던 거예요. 지금은 분석해서 찍으면 뭐 여러 가지의 뭐 분석치들이 아주 정밀하게 나올 수 있는 장비들이 만들어지고 이런 것들 전 세계 10위에 살 수 있는 그런 부유층이 만들었던 거는 누군가의 희생이 있었고 누군가는 변화를 했었고 누군가는 변화에 대한 두려움 없이 추진해왔기 때문에 그게 가능했다고 봐집니다. 지금 주 52시간은 오늘 이제 7년 전쯤 만들었죠. 문재인 대통령이 뭐 52시간. 여러분 52시간 굉장히 멋있는 것 같은데 굉장히 함정이 많아요. 52시간 하면 3교대를 돌릴 수 있는 조건이 안 돼요. 제 팔복도에 3교대를 돌렸는데 약간의 편법상으로 3교대가 돌아가요. 굉장히 위험한 52시간 누가요? 여러분 우리 그 코로나 때 4인 이상 금지 이렇게 되잖아요. 그 4인이냐 5인이냐는 누가 정한 거예요? 그냥 인간이 정한 거예요. 4인을 정해도 5인을 정해도 코로나로 인해 가지고 사람이 더 많이 죽거나 덜 죽거나 어떤 잣대인지 모르겠지만 재밌는 사고로 골프를 치면 골프 플레이어가 4명이에요. 캐디가 몇 달에 5명이야. 그러니까 결국은 골프장에서도 골프 칠 때 4명이 플레이를 못하고 캐디 1명에 골프 플레이어 3명이 쳐야 되는 그런 분위기죠. 제가 식사를 하는데 4명이 식사를 한 4인자분 식사하는데 저쪽에 4명이 못 있어요. 그래서 아래 친구들 막 와서 그 친구 아는 척하고 뭐 이렇게 술도 좀 한잔 이렇게 좀 이렇게 잠깐 따라주고 갔는데 그거를 고발해가지고 응? 경찰서가 출동해서 나오고 나중에 그 구청에서 나와서 그 시절이 얼마 되지 않았고 그랬어. 2021년도잖아. 2022년 14년도 얼마 되지 않죠. 우리는 금방 잊어버렸지만은 그런 시절이 있었던 부분이죠. 왜 아침에 4월달에 그런 거 얘기를 할까? 아침에 나오면서 며칠 전에 보지 못했던 벚꽃이 피고 옥류가 쫙 펴있고 변화를 가져오는 거예요. 모든 만물들은 변화를 가져오는데 우리 인간의 습성은 일부의 사람들은 변화를 두려워하는 거예요. 변화하기 싫어요. 그냥 이대로 시간 되면 월급 올라가던 이대로 그냥 와줘. 근데 그렇지 않아요. 세월은 지나가고 나이를 먹고 늙어가게 되고 결혼도 하고 여러 형태의 변화를 가져오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변화를 준비하고 내가 변화에 앞장섰을 때는 그 사람이 아까 말한 죽을 때 가난하지 않다. 그걸 가져갈 수 있는 거예요. 내가 태어난 것은 내가 태어나보니까 아프리카일 수도 있고 내가 태어나보니까 북한일 수도 있어요. 북한에서 태어났지만 자유를 찾아서 한국의 남쪽으로 온 사람도 있고 아프리카에서 태어났지만은 정말 세계적인 지도자가 될 수도 있는 부분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의 상황을 변화하지 않으면은 결국은 그 부분에서 그 분야에서 도태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저희에서 마찬가지로 지금 이 공장이 이 사무실이 화재가 이후에 여러 가지 변화를 시도하다가 결국은 뭐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 매각이 될 가능성이 커요. 뭐 아직 결정된 상황은 아니지만 또 변수에 의해서 매각이 안 될 수도 있고 그렇지만은 우리는 끊임없이 변화를 하고 팔곡동 공장을 찾지만은 팔곡동 공장을 주면서 화성 공장을 어떻게 변화시킬 것인지 어떻게 설비를 늘릴 것인지 또 고민해야 되고 그것처럼 여러분들의 동료나 여러분들에서 뭐 측정의 한계로서 늘려나가고 여러분들이 그 거래처에 갔을 때 그냥 단순하게 하는 인사 그냥 뭐 단순하게 가서 커피 한 잔 빼가지고 담당자한테 한 잔 갖다 드려서 잠깐 얘기하는 그 변화가 내가 생각하는 변화가 내가 우리 담당자한테 오늘 몇 시에 방문합니다. 좋은 아침입니다. 문자 보내줬다 그랬잖아. 안 했던 친구가 갑자기 문자도 보내고 방문하고 뭐 어떤 그 뜻깊은 날 그러니까 카톡이라도 하나 보내주고 했을 때 그 담당자는 그 친구를 인식하게 되는 거예요.
저는 지금까지 있으면서 지금도 뭐 예를 들면 이구사령 김영길 차장이나 또 뭐 이쪽에 뭐 삼부 신태호 전무나 이미 다 은퇴했어야 될 사람 중에 그 직급에서 지금도 가끔 1년에 한두 번 만나도 일 있으면 전화 와서 이 사람 빨리 이거 좀 지워주고 이렇게 할 수 있는 그런 관계가 아주 여러분 젊을 때에 맺었던 관계가 그렇게 끈끈하게 갖고 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들하고의 어떤 약속, 신용, 그 사람들 간의 그 사람하고의 소통 이런 부분들이 4월에 매달 제가 떠돌아다니는 얘기지만 이번만큼은 변화에 다시 한번 도전해보고 갈 수 있으면 좋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특히 이번 총선은 굉장히 대한민국의 국회 안에서 북한을 찾아가는 사람, 윤미향 같은 사람들이 그 역할을 하고 또 북한의 어떻게 보면 북한이 김일성이 독재였고 박정희 독재였는데 어떤 분이 그러거든요. 박정희도 일본 군 일대에 입에 담지 못할 한참 얘기를 해요. 자기가 태어나기도 전일 테고 오지도 않았을 것이며 그런데 그랬을 수도 있다라고 얘기를 해요. 근데 사람들은 지나가면서 그럴 것이다. 그랬대. 이렇게 만들어질 수도 있는 거예요. 근데 그런 말에 대해서 책임을 지는 게 국회의원 면책 특권이라는 게 있어요. 내가 헛소리를 해도 내가 거짓말해도 국회의원들은 처벌을 받지 않아요. 그거를 아주 이용해서 하는 걸 보고 참 대단한 사람들이다 라는 생각이 갔습니다. 아무튼 여러분들이 젊은 친구들이 변화하지 않으면은 모든 빚은 여러분들이 제약의 빚이 회사 내에 많은 빚이 있다. 가정에 많은 빚이 있다. 여러분 개인이 많은 빚이 있다. 그 빚은 누가 오롯이 갚아주지 않아요. 결국은 자기가 뱅크럽, 자기가 모라토리엄 선언하고 난 이제 다 모든 걸 포기하겠습니다라는 걸 할 수밖에 없어요. 그런 것처럼 국가의 부채가 1200조에 육박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돈을 준다면 그런데 현역되는 그런 부분들이 없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튼튼해야 내 몸이 튼튼해야 감기에 걸리지 않고 내 경제사정이나 내 가정이 튼튼해야 그 가정이 편안하고 회사가 자산이나 이런 부분에 튼튼해야지만이 급여가 밀리지 않고 꾸준히 그 직장에서 움직일 수 있고 나라가 튼튼해야지 일본이든 중국이든 북한이든 외침을 당하지 않아요. 우리는 수없는 외침을 당하고 살았단 말이잖아요. 일본의 외정시 거의 중국으로부터는 약 400여 번의 침범, 일본으로부터는 한 40여 번의 침범을 받았었죠. 언제냐? 약하기 때문에 오는 거예요. 강해져야 됩니다. 강해지려면 변화해야 되고 변화를 두려워하면 안 된다.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생각을 좀 내가 오늘 이번에 내가 자격증 한번 도전해볼까? 내가 이번에 한번 뭘 도전해볼까? 그런 부분에서 나는 안 돼가 아니라 내가 도전한 만큼 내 머릿속에는 그걸 거의 찾고 싶다 보입니다. 제가 오늘 이렇게 보니까 책장에 책이 몇 권 있는데 쓸데없는 책이 좀 많이 있어요. 내가 정치하는 분들 책 좀 선거철 되면 있잖아요. 출판 기념회 해가지고 결국 돈 모으려고 하는 거죠. 그런 거죠. 저는 필요 없는 책들을 좀 싹 갖다 버려야 되겠다. 보지도 않는 책, 그냥 자기 시장에 요식행위로 보기 좋게 있는 거는 자기가 찾아보는 거 아닌가 좀 저는 그런 생각이 좀 듭니다. 그래서 이제는 정리를 하고 심플한 부분으로 정리를 좀 해서 나도 변화를 좀 가져와야 되지 않겠냐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아무튼 4월 초 여러분도 함께 내가 담배를 끊던 금주를 하던 어떤 운동을 하던 나에 대해서 새로운 변화로 도약하는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마흔 살자분들 잠깐 앞으로 나오시려고 합니다.